이 여정 자체가 두 발로 온몸으로 대자연이라는 캔버스에 그리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주어진 길은 공평하다. 네, 그게 이 탐험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의 탐험가 김영미입니다. 이 반짝반짝하는 햇살을 받고 있을 때 이 연초록 잎들이 굉장히 고향 같은 그런 정서에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산악부를 찾았죠. 산악부 입회하고 그때부터 뭐 암벽 등반이니 이런 전문 등반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산악부에서 가장 못 걷는 사람, 제가 도착해야 운행이 끝날 정도로 가장 체력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한 3학년쯤 되다 보니까 뭔가 잔뼈가 굵어진 느낌? 견디는 힘이 좀 더 강해져 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산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면 그런 생활을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산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해야겠다. 그래서 백두대간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 산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때에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를 등정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제 첫 번째 고산 등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박영석 대장님 만나서 7대륙 최고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듣게 됐고 북미 최고봉 데날리를 가게 됐거든요. 사실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북미 최고봉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좀 어렵다 싶으면 접으려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등반을 하고 돌아왔고 이 여정을 마무리해야겠다라는 20대의 꿈이 생겼어요. 2005년 7월에 유럽 최고봉 코카서스 산맥의 엘브루즈, 2006년 1월에 남미 최고봉 안데스 산맥의 아콘카구아, 6년 오세아니아 최고봉 칼스텐츠, 2007년에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2008년에 세계 최고봉이자 아시아 최고봉 에베레스트. 수직의 등반이다 보니까 항상 생각이 정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잠깐의 순간인 거예요. 전체 여정을 생각했을 때 정상에 선 순간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그냥 안전한 지대에 내가 두 발 딛고 다시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 들어서 되게 대성통곡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2013년에 암푸원이라는 산을 암푸원 대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등반해보지 않을래? 라고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 조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초등이면은 아무도 그 전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 등반 루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산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 붙어보고 싶다. 한번 올라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 말고 2명의 남자 형들이
또 있었죠. 셋이서 팀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등정을 했습니다. 좋은 팀워크로 잘 등반을 하고 하산을 했어요. 근데 정말 쉽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하행 카라반, 집으로 가는 그냥 트레킹 코스에서 저희가 폭설을 만났어요. 하루면 갈 거리를 막 3일 동안 허리 가슴까지 빠지는 눈을 러셀 한다고 하죠. 눈을 이렇게 헤치면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안전한 지대로 내려서고 나니까 온몸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등반을 해보고 싶다. 그런 원정을 경험해보고 싶다. 살아있다면 오늘 에너지를 다 써버려도 다음날이면 그냥 걸어지더라고요. 제가 남극 최고봉 빈슨메시프 등정하고 나올 때 콩콩원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수평선을 보고 내가 다시 남극에 돌아오게 되면 저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상상을 했었던 그때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수평의 탐험이잖아요. 새로운 등반이니까 새로운 경험을 쌓고 데이터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보다 보니 아주 큰, 거의 대한민국 크기만한 호수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바이칼 호수. 호수가 얼어 있는 거잖아요. 두려운 것들은 가장 큰 거는 이제 물 위를 걷는 그 공포감. 얼어 있지만 밑에서는 1000m 넘는 그 물이 구릉구릉하고 시커멓게 흐르거든요. 깨지면 무너지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 바이칼 호수, 남북 종단, 동서로도 2번을 왕복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724km를 23일 만에 걷고 얼마만큼의 식량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떤 장비가 적합한지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얻게 되었어요. 횡단을 목표로 해서 3단계로 계획이 됐던 거예요. 바이칼, 남극점, 횡단, 이렇게 3단계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죠. 남극점 1130km를 위한 원정이 떠나게 됐을 때는 심장이 여기 가슴에 있는데 목젖까지 떨리는 기분이었어요.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극점 도달하는 그 50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횡단이라는 목표가 뒤에 남아있었지만 인생에 이렇게 힘든 건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왔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돌아와서 몇 개월 지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부딪혀보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남극점 성공하고 돌아와서 한 5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다시 횡단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들어갔어요. 1130km 남극점까지의 원정을 준비할 때는 남극에서의 시작하게 될 첫 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횡단을 위해서 준비를 할 때는 길의 끝에 서 있는 모습만 상상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26년 동안 등반하면서 겪었던 인내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70일 동안 압축해서 한 번에 다 지나가는 느낌. 남극이 춥고 힘들고 외로운 거는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알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바람, 뭐 화이트아웃 이런 자연적인 것들. 날씨가 흐리고 춥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안 걸을 수 없어요. 오늘 25km를 걸어야 되는데 20km를 걸으면 내일은 30km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섭죠. 69일 8시간 31분 걸렸습니다. 길의 끝에 섰을 때 이 벨트를 풀고 나니까 그 벨트가 굉장히 무거운 어떤 갑옷 같은 걸 내려놓는 느낌? 벨트가 되게 무거웠구나. 내가 짊어지고 왔던 짐이 가볍지는 않았구나. 에너지가 한꺼번에 이제 몸에서 증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 엄청 울었어요.
40주년에 맞춰서 이 횡단을 10년 동안 준비한 거는 아니에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85년에 11월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남극 대륙 탐사를 했더라고요. 그 탐험의 기록으로 대한민국이 남극 조약에 가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 의미 있는 40주년이 되는 해라서 개인의 탐험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각자 이제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다 다르잖아요.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영역을 한 걸음씩 넓혀가는 과정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탐험하는 마음으로 그 태도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자연으로부터 얻은 그런 영감과 에너지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에서 주인공으로 살아나가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지치지 않으시길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